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을 보면 설명이 나오지 않고 탄성이 나오죠. 저는 여행지에 멋진 건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길이가 몇 미터, 높이가 몇 미터 하는 식의 분석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대신 와 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분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이고 입술 속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윗처럼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다니시는데요. 기억에 남는 곳 있으세요? 여러 군데 있죠. 네. 이제 뭐 구라파 가보면 뭐 몬블랑 같은 데도 있지만은 이제 구라파 돌아다녀 보면 그 성당 몇백 년 전에 진 성당이 정말 가보면은 우아한데 예배 드리는 현황을 보면 그저 한 3, 40명 노인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그 앙코르와트 정말 11세기에 저렇게 지어놓을 수가 있을까 그런 저기도 보지만은 가장 위대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면서 그 찬송이 저절로 불러지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시도다 그런 찬송을 보면서 예를 들어 나야그라 폭포에 가서 들여다본다든지 또 이가수 폭포수 같은 데 가서 들여다본다든지 참 그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참 크신 하나님이다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보고 우리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주식회사 영명 대표이사십니다. 오영석 장로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장로님 뭐 1번서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거 참 영광인데요. 일본에 우리 교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만 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지만 요사이는 한 53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예, 또 북쪽을 찬양하는 조청년. 조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이제 민단의 부회장까지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신데 동경본부입니다. 동경본부의 부회장. 예, 그런데 그 지금 민단의 수하고 조청년의 수하고는 민단이 더 많겠죠? 민단이 많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일본 가서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요새 제일 힘든 게 이제 일본이 우경화되니까 예, 한국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조금 많이 변화돼 가고 있다면요. 저는 32년 전에 일본을 갔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 일본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센징, 한국어징 하는 것보다 조선인이라고 명칭을 불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은 한국인, 한국어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듯이 그런 식으로 서로 몰랐던 상태가 되었던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무시를 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무시가 아니고 멸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경화가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본에 우경화, 예. 아베 정권이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독일에서 자기네들이 패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여자 수상이 정말 강력하게 자기네들이 한 짓을 반성하는 모습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예, 아베 총리하고는 정반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익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 봤었을 때 우선 한국 전체가 정치가 먼저 앞서줘서 우리들이 보면서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연 내 나라가 잘하고 있다. 저래 함으로 해서 업신여기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봤었을 때는
아직 한국이 좀 더 성숙된 정치를 하면서 일본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저 독도 하나 가지고 다케시마 섬이라고 자꾸 자기네들이 우겨대고 있는데 예. 또 이제 동해 표기를 위해서 이 미국서 이제 지사들이 난리를 때리니까 그 일본에서 그 조그마한 사람도 안 사는 섬 하나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론을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수단.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예. 30여 년 동안 예, 이제 처음에도 어려웠지만은 네. 중간에 잘 되다가 예. 지금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영향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식당에 예, 불매 운동을 한다. 예. 가지 말자. 이제 그러한 저기도 지금 일본에서 팽배돼 가고 있죠.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고 국민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다 보니까 낙가마 이레, 낙가마 하즈렉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무리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수상이 정부가 이거는 아니다고 할 때 그들은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반대하고는 막 난리 때리죠.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저는 김치를 팔고 있는데 일본서? 일본서. 그러면 백화점 밑에 김치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이 와서 할머니가 와서 아이 참 우리 며느리가 이 처가방 김치를 제일 좋아하고 잡채를 좋아하는데 그걸 사러 오지를 못한다고. 주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대신 사러 왔다고. 식품 코너 하나에 잡채 사고 파전 사는 게 그렇게 눈치가 보인다. 눈치가 보인다. 그것이 대중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영명 대표이사 오영석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 김치박물관도 세우셨다고요? 예, 96년도에 김치박물관을 세웠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도 96년도, 93년도부터 백화점에서 김치를 팔았는데 김치가 썩었다고. 그래서 김치는 썩는 것이 아닌데 왜 썩었다 할까 하고 가서 보니까 깍두기를 좀 맛있게 담으려고 양파를 갈아서 넣는 것에 발효되니까 거품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썩었다 하니까 제가 그래 백화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김치를 백화점에 넣는 이상 상품 지식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것이 썩었다고 하느냐고. 네. 그러니까 아니 오 사장은 일본에서 장사하느냐 한국에서 장사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장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본은 메론을 팔 때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놨는데 이 김치는 어떻게 그런 것도 표기를 안 했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치를 올바르게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처음으로 김치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김치 박물관을 만들어서 몇 종류의 김치가 있어요 지금? 지금 김치가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200가지 이상의 김치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김치 박물관이라고 해서 김치를 전부 다 200종류를 놔두는 게 아니고 김치가 어떻게 과정. 담겨지면은 가정과 발효와 그리고 김치의 역사를 해놓고 한 50가지 김치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 최 아나운서도 가정주부지만은 네. 김치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몰랐을 예, 거고 먹는 것만 먹잖아요. 또 담글 줄도 모를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은 잘 못 담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에게 익혀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조상들이 이렇게 해내려온 거를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안 만들어 먹으면은 참 그것도 불행이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200가지 김치가 있다는 거 우리 최 아나운서가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김치라는 것은 네. 소금에 절여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김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마누라 덕에 먹고 사니까 저도 뭐 그래야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마누라한테 내 김치 한번 담아볼게 하고 배워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김치는 사실은 배추김치 그리고 깍두기 우리 전통 김치 물김치 요런 한 30여 가지의 종류가 김치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총각김치. 총각김치, 예. 파김치, 고들배기 이런 거 했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저 구정 때 먹는 그 동치미하고 예. 타박김치, 나박김치 같은 거. 나박김치, 예. 그렇죠? 예, 이제 보쌈김치도 있고. 보쌈김치. 예. 예. 해보면 엄청 많죠. 많이 아시네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김치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예.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영명 대표이사 오영석 장로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 고향이 대구시라고요? 예, 대구. 예. 대구에 원래는 예. 의성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대구 동천 백리장 뒤에서 이제 살았죠. 둔산이라는 동네가. 그럼 이제 대구에서 한국에도 식당을 좀 몇 개 차리셨다는데 예. 예, 한 3개 차렸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 식당입니까? 일본 식당입니까? 저는 일본 식당을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차렸고. 예, 한국에 차리고 있습니다. 일본 식당을. 예, 그 순수한 일본 음식. 예. 개점 행사 일부 예배 때 이용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늘 네. 이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김장한 목사님 네. 또 길자연 목사님 네. 늘 그 목사님들이 주위에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에 저는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꼴찌 장학금이라는 건 뭐예요? 골지장학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SBS라는 텔레비에서 저한테 촬영이 왔더라고요. 그래 뭐 해주지요 하니까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프로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서 그 프로를 촬영하는데 거기는 성적표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성적표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원래 농띠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적표 보여주는 건 그건 간단해가지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수는 하나도 없고 우우 미미 양양 가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한 클래스에 한 8반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명 되는데 석차를 보니까 제가 297등이가 그런데 400명 중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전부 다 가가있으면 이거 낙제돼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적표는 못 보여준다고. 우리 고등학교가 또 명문 고등학교가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과를 시켜 성적표 없이 된다 하고 촬영을 마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사실 때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고 주두권 씨라고 돌아가시고 교장님 돌아가시고 다른 교장 선생님 오동문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느냐고 성공했으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몇 분 정도 드느냐가 30명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10분의 1을 좋아하니까 3명을 드리겠다고. 그 대신에 교장 선생님 내처럼 꼴찌한테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꼴찌한테 우리는 지금 꼴찌한테 줘본 적 없다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 하면 전화를 해 주이소 하고 저는 일본을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동문 꼴찌는 아니지만 생활 환경이 어렵고 자기 특기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안 되나 이거.
아이고 교장선생님 그런 애들 줘야지 진짜 꼴찌 좀 왜 합니까? 그래야 장래성이 있는 거죠. 하고 그래 했더니만은 교장선생님 세 분을 추천을 해서 예, 돈을 보내드렸더니 한 달 뒤에 편지가 셋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한 친구가 선생님이 부르길래 또 내가 뭐 잘못했는가 싶어갖고 그래 네. 불리키 가는 줄 알고 가보니까네 장학금이라 가요. 깜짝 놀래갖고 선생님 사람 잘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까이. 아이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장학금으로 장학금으로 가요. 아, 너 같은 선배가 있어갖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갖고 왔더니만은 그 친구가 조시를 하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 밑에 사는데 그 장학금가가 고모가 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 아 바로 이거다.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 삶의 질을 바꾸는다 하고 그래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그 대학교 입학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그래서 주셨구만. 그래 뭐 그것도 어떤 그게 주다 꼴찌 보니까 장학금이라. 그러니까 보람 꼴찌에게 되시겠어요. 준 장학금이 그게 꼴찌에게 준 장학금이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을 잘 아는데 예. 사실 권사님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오장로님은 거기다 비하면은 노인네가 됐는데 아내분 자랑 좀 해주시죠. 아니 아까 그렇게 예. 했듯이 저는 마누라 덕에 먹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지금 이래 생각해서 오늘 극동 방송에 김장한 목사님 늘 존경하시는 목사님 옆에 앉아갖고 내가 중간에 앉아있긴 송구스럽게 짝이 없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다 마누라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으세요, 마나님이? 아니 내보다 한 살 더 많은데 지는 늘 댕기면서 그렇지. 그러세요? 예. 최 아나운서도 안 믿어지죠? 네. 한 살이 많습니다. 거짓말 같다 그거는. 내보다 뭐 한 살 많다가. 야 참.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기독교 단체에 많이 관계가 돼 있는데 동경에 가보면 한국 YMCA도 있고요. 예. 또 한국 교회 연합회도 있고 예. 지금 동경에 한인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한인교회가 지금 1,700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다. 1,700이 아니고 170개. 170개. 예, 170개. 동경에.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연합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교단이 대한 기독교 교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 또 기독 실업인 연합회 같은 것도 있고 예.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한기총이 일본 자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CBMC가 있고 예. 그렇게 했을 때 홀리클럽에서 LA 홀리클럽에서 김장한 목사님 만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03년도 오정현 목사님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때 처음 뵀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12년 전이네요. 목사님은 12년 전이나 지금도 여전하시네. 아니 그런데 예. 거기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예.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늘 뒷보고 때 돈을 넣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돈이 아니고 선돈만이 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한국 사람들의 그 단결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경에? 교포들, 우리 민단. 민단은 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에 53만 소개 조청년계가 지금 한 4, 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카마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3만에서 15만 정도가 유커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단이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단이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 음식점과 또 식품점 경영을 통해서 성공한 제일교포 사업가십니다. 주식회사 영명 대표이사 오영석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세요? 제가 원래는 그 고등학교 때 우리 모친이 그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예. 그랬었을 때 그 제일 저는 공부를 농띠였기 때문에 대구의 개성고등학교가 그 크리스찬 고등학교로서 애들이 다 착실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친구들이 늘 보면 그 지금은 목사가 돼가 소천한 분도 계셨지만 그런 친구들이 달성제일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저는 교회에 취미가 없고 또 예쁜 아가씨들이든 처녀들 보면 관심이 있고 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명동에서 그 의상실을 하게 됩니다. 의상실이요? 예. 그 의상실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걸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간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갔었을 때인데 결국 일본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명동에 의상실을 팔고 그랬었는데 신앙기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78년도, 79년도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라고 의상실 광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광고는 별로 그게 안 했는데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하고 김성애 집사님 옷도 또 해준 적이 있고 예. 조영희 목사님 그때 처음 그 칼라 텔레비에 78년도 나올 때 네. 그 옷을 코디네이션 아, 한번 해준 적도 그러셨군요.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걸 팔고 일본을 갑니다 하고 광고를 냈는데 일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도 못 다니고 부끄러워가지고 부러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죠. 참 그러면서 열심으로 신앙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그때 싹 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시고 좀 더 많은 걸 배웠었을 때 제가 가졌는 것을 10의 2까지라도 하나님한테 드릴 제가 되겠다고 네. 그때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기도 믿는 대로 되니까 제가 3월 8일 날 오사카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3월 8일 날. 그때까지 이제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제 책을 일본 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아마 요도바시 교회 메네노 목사님이 감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현 목사님. 그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출판을 해서 4월 18일 날은 이제 동경 메네노 목사님 교회 요도바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면 또 오장로님 신세를 좀 져야죠. 제가 앞장서서 출판에 그 뭐 하든지 책을 좀 많이 좀 사서 신앙적으로 전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 뭐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일본말 번역을 시켰는데 오장로님이 좀 많이 수고하셔서 나는 목적이 그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네. 빌리킴이 할 수 있으면은 일본 사람도 할 수 있을 거다. 예. 빌리킴이 영어를 저렇게 배울 수 있으면 일본 사람도 배울 수 있을 거다. 지금 동경의 극동 방송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럼 빌리킴이 할 수 있으면은 일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섬기며 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네. 일본 말로 번역을 누가 해서 지금 감수가 끝나는 대로 이제 저게 출판이 되면은 주로 이제 일본에서 소화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때 이제 오장로님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죠. 미안합니다. 그거 제가 미리 그런 걸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 들어가 하자 했어야 됐는데 또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를 때려서 하게 내버려뒀죠. 잘했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오영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최근 피노키오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원하는 내용의 뉴스와 추측의 사이에서 시청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부 기자의 내용이었는데 말의 힘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선한 말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카페에 오시는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진옥숙 드림. 진옥숙 성도님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목사님.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께서도 살아오시면서 갖고 계신 신념이나 여러 가지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 약속의 한마디가 말씀. 천냥 네.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우리 오장로님은 뭐 늘 긍정적인 것 같고 네. 내가 동경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냥 당신 식당에서 먹이지 못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와서 밥 먹으라고 사실 어느 면에서 귀찮거든요. 빨리 호텔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오장로님 네 분이 끈질기게 가서 예. 먹이고 싶어서 옛날에 왜 어머니가 참 자식들 먹이고 싶어서 당신은 먹지 못하더라도 그게 이제 오장로님 네 분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건 뭐 가짜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시간이라는 게 참 없을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서원하면서 일본에 못 갈 때 기도하고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었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 일본 가서 8만 원 네. 땡을 받았었어요. 근데 8만 원 받았는데 한국에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집에 등록금 집에 뭐 좀 보내주고 이래 하려고 하니 8,000원 11조를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1조를 야, 이거 참 하나님 요번 달만 봐주고 다음 달 내면 안 됩니까? 이 절충을 하기 시작하는 예. 거야. 그 가면서 또 야, 이게 아니다. 이 새끼가 말이야 남자가 그 한 번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이거 지키는 뭐하는 게 이게 하고 그래 또 떠놓고 또 교회 들어가는 입구 변소 들어가 또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 이게 또 8,000원. 야,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본심은 내고 싶은데 내고 싶은데 참 이걸 넣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해달라고. 그 이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한 번 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듯이 그 기도가 오늘의 저가 있는 걸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예. 네. 앞으로도 지켜서 창대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늘 목사님 두려운 말로 하는 책을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고 매일 우리 화장실에 놔두고 네. 전소에 놔두고 하루에 한 번 읽고 그 이제 딸거갖고 가족이 딸거갖고 그걸 보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 또 필요한 것은 은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마음에 하나의
큰 참고서가 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 주신 진옥숙 성도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게시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극동방송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으셔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문화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김치 박물관을 가졌듯이 앞으로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세계의 김치를 처갓방에서 만들어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건강도 주지만 그들의 조금 더 향토적인 우리의 한국의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예, 아주 서글서글하고 오늘 오영석 장로님 잘 오셨고 또 따님 좋은 대로 시집 잘 보내시고 또 둘째 딸도 잘 보내시고 아드님 좋은 며느리 맞아서 옷이 가문이 번창하기를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래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열심히 예수 향기 나타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